그러면 필수 예제를 일단 하나만 풀어볼게요. 43쪽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할 때 우리는 이 사건 A를 집합으로 표현할 겁니다. 소수의 눈이니까 2와 3과 5가 되겠죠. 이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래요.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얘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B는 참고로 S, 즉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1, 2, 3, 4, 5, 6 중에 2, 3, 5라는 원소는 절대 가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세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1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 4, 6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각각 갖는 경우와 갖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8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죠? 8개를 다 그려줄 필요 없겠죠? 넘어갈게요. 챕터 2를 보시면 이제 확률을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걸 하나 배우는데 확률은 기호로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이제 미리 말해두는데요. 다음 주에 조건부 확률 배우고 하면은 이 기호가 엄청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호를 좀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부 확률 가면은 기호 정말 장난 아니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P는 probability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P 오브 A에서 이제 사건 A가 나올 가능성, 사건 A의 확률이라는 뜻으로 쓸 건데요.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정의법과 똑같아요. S가 뭐였죠?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 원소 개수 중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제 여기 확률이니까 여기 확률. 요 문자가 똑같구나예요. 뒤에서 할 건데 여러분이 집합에서 뭘 배웠냐면은 그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법을 배웠어요. 그쵸? 이거 NA 더하기 NB 빼기 교집합 이렇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가 다룰 확률에서는 이제 합사건의 확률. 합사건이란 A 사건, B 사건의 이제 곱사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원소의 개수를 다음까지 세는 걸 배웠잖아요. 그쵸? 이 등식의 양변을 NS로 나누면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이제. 좌변은 무슨 확률? 합사건의 확률이죠. 얘는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 PA, 얘는 PB, 얘는 곱사건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식을 이제 유도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계속 이런 식의 수식으로 막 푸는 게 있어서 연습을 조금씩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배우는 거 나와요, 뒤에. 이해 갔나요?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분모는 NS, 분자는 여기의 확률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확률이죠. 아까 얘기한 주사위를 굴렸을 때 각각의 근원 사건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1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은 6분의 1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각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은 똑같다. 그래서 6개 중에 한 가지이므로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만 굴린다면 실질적으로 1이 나올 확률은 1 아니면 0이에요, 사실은. 나왔다? 1. 안 나왔다? 0 아닌가요? 그렇죠? 이론적으로야 물론 6분의 1이지만. 근데 이 시행 횟수를 막 한 번만 굴리는 게 아니라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이렇게 많이 굴리면은 1이 나올 확률이 점점점 6분의 1에 근접해지겠죠. 이해 가나요? 그 개념이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인,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실제 실험을. 10,000번 던져서 5,000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확률은 2분의 1이게. 그치? 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통계적 확률의 핵심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그 확률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뭐, 그 수투나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스타일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되게 재미없죠? 그쵸? 되게 재미없다기보다는 좀 시시하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과 별 차이 없다? 사실 메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 이게 메인이거든요, 사실상. 독립사건이니, 종속사건이니,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니 등등등 배우는 그게 이제 메인이라서 일단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겁니다. 46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2번 볼게요.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쌍욕도 못하겠고 말이야. 얌전 조심해야지. 얌전하게. 2번 보시면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1번 나오는 수의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래요. 합이 8. 이 사건을 A라 부른다면 A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26, 26부터죠. 17은 없으니까. 35, 44, 53, 62. 그치? 그래서 사건 A가 총 5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NS 이게 내가 얘기한 표본 공간 전체 집합. 이때 S가 뭔지는 이해 가죠? 11부터 시작해서 66까지 있는 총 36개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확률은 36분의 5가 되겠죠. 뭐. 이해 가죠? 뭐 중학교 문제니까 이거 뭐 암산도 가능할 거예요. 오늘 아주 숙제하기 편할 거예요. 연소 문제 빼곤. 2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 곱이 홀수라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사건 B라고 부른다면 홀수니까 뭐 1, 1, 1, 3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5, 5까지. 둘 다 홀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첫 자리가 홀수인 경우의 수가 1, 3, 5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3, 3, 9. 9개가 나오죠. 그래서 MB는 9이므로 확률은 36분의 9. 4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제 좀 재밌는 거 나오려나? 하라고? 3번. 난 어쨌든 해줘야지 하나씩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니까. A, B, C, D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일렬로 설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을 구하래요. 일렬로 설 때 A, B가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일렬이라는 조건만 생각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 5팩토리얼인 거 이해 가죠? 그쵸? 120까지.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한다. 이걸 만약에 내가 사건 A라고 부른다면 A, B, C, D, C라고 보자. 사건 C라고 부른다면 사건 C가 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일종의. 그쵸? 이 C라는 사건은 뭐 A, B가 이웃한 C, D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거 세는 방법이야 뭐 다들 알다시피 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네 사람을 세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리 바꾼다. 그쵸? 이게 C의 원소의 개수이므로 확률은 예분의 예예요. 얼마예요? 5팩분의 4팩 곱하기 2팩이. 이거 약분하면 5만 남으니까 5분의 2 나오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확률을 좀 응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걸 내가 잠깐만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 확률 문제 풀 때 이런 경우도 가끔 등장해서 확률로 푸는 법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5명이 일렬로 선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설 때 이렇게 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자 5개. A가 먼저 가서 앉는다. B가 앉는다. 사실 이 단계에서 이미 끝나버리죠. A, B가 이웃할 확률은. 나머지 C, D는 뭐 앉으나 마나 관심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A, B만 볼 거기 때문에. 근데 A가 이 양 끝에 앉을 때와 가운데 앉을 때에 따라서 이웃하는 좌석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가 양 끝에 앉으면은 이웃할 수 있는 좌석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해 가요? 근데 A, B가 가운데 세 자리,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 A가 앉게 된다면 B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거는 양 사이드에 하나씩, 2개씩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이거 이해 가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A가 이 양 끝에 앉는 경우. A가 양 끝에 앉아야 되는 거니까 A가 이 좌석을 선택할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렇게 해서 A가 앉고 나면요. B는요. 남은 4개의 좌석 중에 A랑 붙어있는 이 좌석을 선택을 해야만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B가 A와 이웃해서 앉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그러다면 나머지 C, D는 상관없죠. 뭐 어디에 앉든 관계없으니까. 따라서 A가 양 끝에 앉았을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은 이만큼입니다. 즉 얼마예요 이게? 10분의 1인 거죠. 이거 이해 가요? 모가지가 부러지겠어요. 냅둬요. 모가지 부러지든 말든. 뭐 던질 거 없나요? 던졌을 때 피 안 나면서 아프고 이런 거 없나요? 이거 던지면 깨지나? 아유 씨. 두 번째는 A가 이 셋 중에 한 곳에 앉았을 때, 즉 5분의 3 확률로 요 셋 중에 하나 앉았을 때. 그럼 B는요. 4자리 중에서 2자리가 이웃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B가 A랑 이웃해서 앉을 확률은 4분의 2입니다. 이게 얼마죠? 10분의 3이죠? 이해 가요? 따라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덧셈하면은 10분의 4 이게 나와요. 5분의 2가. 이거 이해 가요? 비슷하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 이제 저 5명을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죠? 원탁에 둘러 앉힌다고 합니다. 두 번째잖아, 이씨. 그럴 때 A, B가 이번에는 이웃하면 안 돼. 의 확률을 구하래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됩니다.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웃한다 또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돼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이웃하지 않는 거를 해도 되고요. 일단 전체의 가지수는 4명, 5명이 원탁이 앉는 거죠. 5명. 그렇죠? 그러니까 5-1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 이건 이해 가죠? CD를 먼저 원 모양으로 앉혀놓고 CD 사이에다가 AB를 앉힌다. 이러면 되겠네요. AB가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이게 기본이죠? 이웃하지 않는다 이 기본. 이해 가죠? 따라서 CD를 원 모양으로 변환한다면은
3-1 팩토리알. 이제 사이는 총 3군데 나와요. 그렇죠? 3군데. 3군데에 A를 안 치고 B를 안 친다니까 3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확률은 4팩분의 요거 2팩이죠. 2팩 3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이게 얼마죠? 요게 2 곱하기 2가 4니까 4, 3 몇 번 하면은 2팩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경우의 수만 갖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확률만 갖고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5명이 앉을 거니까 편의상 A가 먼저 앉고 그 다음에 B가 앉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마찬가지 C, D는 어디에 앉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A가 어디에 앉던 간에 A가 여기에 앉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원순위의 기본이거든요. A가 어디에 앉더라도 12시 방향에 앉았다고 보자. 돌리자. 따라서 B가 A랑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요. 이 자리 또는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4자리 중에 2자리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이 4분의 2, 2분의 1이죠. 이해 가요? 이런 아이디어로 또 풀 수 있다. 그러니까 확률을 풀 때는 경우의 수만 갖고 풀 수도 있지만 확률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을 지금부터 서서히 해놔야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좀 나아질 거예요. 나중에 재미있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있거든요. 이 카드에 스티커 붙이는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카드에 스티커 붙이는 문제라고 하면 다 알거든요. 그런 문제 풀 때 이제 확률적으로 풀어야지 그걸 경우의 수로 풀면 노답이에요. 뭐 확률 문제이긴 하지만 항상 경우의 수로 푸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확률만 갖고도 활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4번과 5번은 그냥 쉬워요. 그냥 중학교식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직은 조건 확률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 배구공이 3개, 농구공이 4개, 축구공이 5개, 총 12개의 공이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3개의 공을 이렇게 임의로 꺼낸대요. 그때 1번 모두 축구공 나올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12C 3이고요. 모두 축구공이니까 마치 축구공만 있다고 생각하고 5C 3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죠? 이런 것만 해봤을 테니까. 두 번째, 농구공이 2개 나오는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요거만 있지만 실제로는 농구공 2개와 또 하나의 다른 공이기 때문에 농구공 2과 배구공 1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아니면 농구공 2개와 축구공 1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체 경우는 역시나 12C 3인데 농구공을 2개 뽑는다? 농구공 4개네 총. 4개 중에 2개 뽑기. 배구공 1개 뽑는다? 3개 중에 1개 뽑기. 또는 농구공 2개 뽑기 4C, 축구공 1개 뽑기 5C.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해 가죠? 잘 자죠? 여기 자러 왔나요? 창문을 열까요? 여기 히터가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 너무 따숩죠? 얘들 얘만 빼고 아니다 얘 둘 빼고 다 외투를 입고 있네. 안 더워? 얘들은 뭐 더워도 가만히 있고 추워도 가만히 있고 졸려도 가만히 있고 집에 가자 할 때만 움직이지, 그치? 오늘 시간 다 했네? 집에 가자 하면은 그저서야 드디어 집에 가는 건가? 에이 재미없는 애들. 필수예제 5번.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1개의 공이 있습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이 몇 개씩 있는지 모르고 합해서 11개의 공이 있는데요. 여기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래요. 근데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했더니 11번 중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래요. 여기서
11번 중에 2번 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확률적으로 11분의 1란 뜻이죠, 뭐. 그쵸? 11번 시도하면 그 중에 2번은 둘 다 모두 흰 공이 나왔다. 확률적으로 11분의 2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흰 공이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흰 공을 내가 만약에 n개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검은색 공은 11 빼기 n개가 되겠죠. 2개 공을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 수는 11C. 이해 가죠? 이 중에 흰색 공을 2개 뽑는 경우는 NC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인데, 여러 번 시도했더니 11번 중에 2번 꼴? 11분의 2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같아진다. 이렇게 놓고 풀겠다 이거죠. 뭐 간단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쵸? 11C는 11 곱하기 10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NC는 n 곱하기 n 빼기 1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라서 뭐 2, 1, 2, 1을 약분시켜버리면 얘가 곧 11분의 2다. 양변에 11을 곱해서 분모 11을 날려버리면 곱한 n 빼기 1의 곱이 20이다. 20이 5 곱하기 4죠. 그쵸? 그래서 이제 큰 수 n이 5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해 가셨죠?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는 플러스 특강 해가지고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하적 확률이. 안 해요. 이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옛날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A와 B가 약속 장소에 나갈 건데 두 사람은 인내심이 없어서 딱 10분만 기다릴 거야. 두 사람이 1시와 2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A가 만약에 1시 30분에 나왔으면은 그 앞뒤로 10분 안에 B가 나와야 둘이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B가 먼저 나와서 10분 동안 기다릴 거니까 10분 전에 나오던 10분 후에 나오던 해야 A, B가 만나는 거잖아. 그치? A가 다른 데 나오면 B가 다른 데 나오면 못 만나는 거잖아. 둘은. 이런 확률 문제 풀 때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약간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에서의 확률 구할 때 이런 기하학적 확률을 써요. 이거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담당쌤한테 가서 조르세요. 알려달라고. 두 사람의 약속을 10분만 기다린다고 했을 때 1시간 간격으로 두 사람이 나온다면 만날 확률은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보면은 응, 몰라도 돼. 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 있겠죠. 이런 거 할 때도 기하적 확률을 쓰는데 기본 개념이 넓이에요. 넓이. 넓이로 푼다는 건데 재밌는 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타일 알죠? 집에 다들 화장실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사는 집에 화장실 하나씩 있지 않나요? 화장실 타일이 돼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10cm짜리 이렇게 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수로 빽빽히 있다. 반지름이 1cm인 동전을 2mm로 딱 던졌을 때 그 동전이 이 선에 걸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 안 궁금해요? 이런 거? 여기 안 걸칠 수도 있고 걸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거 안 궁금해요? 비풍의 바늘 문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바늘을 떨어뜨려요. 이 바늘이 이 선과 만날 확률, 이 선과 만나지 않을 확률. 이걸로 원주율을 구해요. 개쩔죠. 이걸로 원주율을 구한다고요. 이 실험을 바늘을 한 10,000개쯤 사가지고 뿌리는 거야. 이게 쫙. 바늘아 떨어져라! 뭐 몇 미터 상공에서 쫙 바늘 툭툭 떨어지면서 걸친 거 안 걸친 거 이걸 셈으로써 원주율도 구해요. 심지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맨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프로그래밍 해달라고. 내가 컴공과니까 나한테 맨날 프로그래밍 해달라는 거. 숙제를 다 나한테 맡겨요. 이놈의 새끼가.
뭐가 썼냐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내에 점을 찍는 걸 이용하여 원주율을 구하시오. 라는 프로그램을 나보고 짜달라는 거야. 이것도 이 기하적 확률에 관련된 거거든요. 점을 10만 개쯤 그럼 랜덤하게 찍어볼까? 해가지고 그 점이 요 안에 걸치는지 요 바깥에 나가는지를 세는 거죠. 이제 10만 개의 점 중에 요 4분원에 들어오는 점은 몇 개, 바깥에 떨어지는 건 몇 개. 요걸 이용해서 그럼 10만 개 중에 몇 개가 이 안에 들어갔으니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10만 분의 얼마. 따라서 그거를 원넓이로 바꿔치기 하면은 이제 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파이를 구하고, 파이 구하는 방법 참 많아요.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 이런 거 할 때 다 기하적 확률을 쓴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재밌는 거 겁나 많은데 다 빠졌어요. 아, 요즘 애들 무시해? 그치? 요즘 애들 얼마나 똘똘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겁나 어렵게 만들어야지. 그치? 고인물 세계.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담당 쌤을 조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챕터 3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공식만 적어본다면 원래는 얘 읽을 때 합사건의 확률이에요. 원래는 합사건의 확률인데 그냥 합집합의 확률은 사건 A 확률, 사건 B 확률에 뭘 빼요? 곱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얘를 여긴 더하기 말고 빼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얘를 덧셈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 합집합을 구하는 확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까 배웠던 용어 사건 A와 사건 B가 혹시 배반 사건이면요. 배반 사건이면 이게 집합으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서로소. 그쵸?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확률도 빵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뒤에 값이 빵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뭐가 돼요? 합사건의 확률은 PA 더하기 PB랑 이렇게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본 적 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던 건데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는다, 여기에 앉는다라는 이 경우와 A라는 사람이 2번, 3번, 4번에 앉는다는 경우는 교집합이 없잖아요. 이 경우나 이 경우는. 그렇죠? 따라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단순하게 덧셈하면 된다 이거예요. 뺄셈까지 할 필요 없고. 이해 가요? 뭐 여러분이 케바케 하는 경우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1번 케이스 뭐 A가 3인 경우, 2번 케이스 A가 2인 경우, 3번 케이스 A가 1인 경우. 얘랑 안 겹치나요? 보다시피.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던 확률을 구하던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으므로 이거 제로. 따라서 얘의 확률은 얘 더하기 얘. 이해 갔나요? 오늘까지는 졸아도 쫓아오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 졸면은 못 쫓아올 텐데. 그리고 통계 들어가야 그나마 또 재밌는 게 나오잖아. 두 번째가 이제 6건의 확률인데 이건 이해 가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비 올 확률 20% 하면은 비가 안 올 확률이 80%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뭐 증명은 별거 있어? A집합 원소의 개수랑 여집합 원소의 개수 합치면은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아니야? 우리는 U가 아니라 S라고 쓰는 거야, 이거 단지. 따라서 양변을 NS로 나눠버리면 PA랑 PA 6건 합친 게 1 나오는 거죠, 뭐. 그렇죠? 유도도 금방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공식. 참고로 용어만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일 뿐, 그냥 합집합 확률 구하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4개를 더 풀고 이제 끝낼 거예요. 지긋지긋하지?
야,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겹겠냐, 니들이 지겹겠냐. 나 이거 지금 20년째 수업하고 있는데. 누가 지겨울 것 같아요, 지금? 니들도 20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 한 영화만 보면 어떨 것 같아,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놈의 케빈은 늙지도 않고 나홀로 집에를 지키고 있어요. 그쵸? 20년 동안 봐보시라고요. 어떨 것 같냐고요. 20년 동안 이걸 해보라고 어떤 느낌일 것 같냐고. 얼마나 지겹겠어. 안 그래? 니들은 대부분 처음 배운 애들일 거 아니요. 대부분이. 예전에 한번 선행했거나 했겠지 뭐. 그치? 고등학교 들어와서 확통을 했겠냐고. 너희들은 지금 하는 거 신선하지 않아요? 내용들이? 오, 난 저거 처음 봤어. 와, 저런 게 있다니 놀랍군. 전혀 아니야? 나는 이게 재밌겠냐고. 이게 재밌겠냐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뭐. 그치? 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등장합니다. 수식으로만 등장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도. 수식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수식은 훨씬 더 복잡해요.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뭐 스포 할까요?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뭐. 우유, 유당이냐 뭐냐 그거. 유당 뭐라고요? 그거요. 먹으면은 배탈 나는 거 있죠. 근데 우유 나름이 세상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면 어떨 것 같아요? 배탈 더 잘 날 것 같지 않아요? 냉장고에 우유가 3개가 있다. 2개는 유통기한이 안 지난 정상 우유지만 하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우유예요. 정상인 우유를 먹어도 배 아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배탈 날 확률이 3분의 1. 정상인 확률은 3분의 2. 상한 우유 먹으면은 배탈 날 확률이 6분의 5. 정상인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한다면 내가 우유를 날짜를 안 보고 하나 까서 마셨어. 아이고 배야. 배탈 났을 때 상한 우유를 먹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좀 더 자극적인 소재로 다뤄줄까요? 여기 한 사람이 혼자 살아요. 요즘 1인 가구 많잖아요. 여기 사이코패스 3명이 사이좋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이코패스 A와 B와 C가 사이좋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얘들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사람과 1대1로 만나면 그 사람을 죽일 확률이 90%입니다. 나란히 가다가 한 사람이 집에 있네. 그래? A가 혼자 침투해서 잠시 후에 혼자 히히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B가 들어가서 또 잠시 동안 있다가 또 웃으면서 히히 하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C가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웃으면서 나왔어요. 이 수상한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출동해서 봤는데 역시나 이 사람이 킬돼 있었습니다. A가 죽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해가 가요? 다양한 곳에 이용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수식으로 옮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머리 터질 거예요, 그때부터.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수식 연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얘는요, 추억 돋죠? 이게 그 합집합의 여집합이랑 같다라고 하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해 갔나요?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얘의 확률은
10분의 7인 걸 얻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따라서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 공식이 말이야. 뭐 저 공식을 좀 응용해가지고 그 교집합 확률 구하기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곱사건 확률. PA 더하기 PB의 합사건 빼기 이렇게 말이야. 거꾸로. 그치? 그래서 PA가 10분의 3, PB는 2분의 1, 합집합 확률은 10분의 7이네. 이러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보면 밑에 보이면 알겠지만 문제 6-1번, 2번, 3번 다 수식만 갖고 푼다 이거죠. 보다시피 이렇게. 이거 옛날에 수능 문제 3점짜리로 잘 나왔거든요. 이거. 한때. 매년 꼬박꼬박. 기출이 좀 쌓여있으니까 실제 학교 시험도 이렇게 수식으로만 푸는 게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넘어갈게요. 7번. 이제 얼마, 세 문제밖에 안 남았다잉. 아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을 꺼낼 건데 그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요것을 집합 A, 즉 집합이래. 정신 나갔네. 사건 A. 이거 되게 못 써 애들이 이런 거. 나중에 서술형 이거 쓸 수 있겠어? 사건 A를 그 뽑은 카드가 3의 배수인 경우를 사건 A라 부르자. 사건 B는 4의 배수인 경우를 사건 B라 부르자. 그럼 각각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 6, 9 이렇게 말이야. 그치? 18까지죠? 6개네요. 그쵸? 이거 세는 방법은 알고 있나요? 배수 세는 방법? B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까지 5개네. 그치? 어저께 한번 테스트 해봤던 역시나 개판이더구만.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볼까? 예를 들어서 24부터 71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는데 셀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애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 세기를 참 못한다는 거에 충격을 먹었어요. 되게 못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 있는지를 되게 못 세더라고요. 셀 수 있겠어요? 24부터 72까지 합해서 몇 개 있는지? 아마 이 중에 몇 명은 얘 빼기 얘 한 다음에 나누기 3인가? 아마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 아니거든요. 이 중에 몇 명은 24, 27, 30, 34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하죠?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애가 있겠지. 실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꼽는 애가 있겠지. 이렇게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p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공식으로 있습니다. 공식 혹시 알아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 p의 배수는 몇 개가 있는지 공식이 있어요. 알아요? 몇 개인지? 그래요. p분의 n 가우스죠. 가우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가 몇 개 있나요? 하면은 3분의 100. 그럼 33.3333이잖아. 가우스 붙이면 33이고. 그치? 이렇게 세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로 이거 어떻게 세요, 그러면? 방금 내가 1부터라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에 빠져있는 자연수는 누구죠? 1부터 23까지가 현재 빠져있는 거 아닌가요? 자연수 중에? 그래서 1부터 72까지 3의 배수는 3분의 72의 가우스만큼 있을 거고요. 빠져있는 이 수들 중에서는 3분의 23의 가우스만큼 있을 거라서 정답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냥 여기서 그거 빼고 나눈 3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세기를 언제부터 힘들어 했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일 거예요. 아마 기억나죠? 그 가로수길에 100m 가로수길에 10m 간격으로 전봇대를 세우면 간격은 몇 개인가 뭐 이런 거. 이게 원형의 연못에 10m 세우면은 간격은 몇 개? 간격 세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거 아니었어? 종이띠를 이렇게. 종이띠 하나의 길이는 뭐 3과 7분의 1m고 뭐 이런 거. 겹치는 길이는 뭐 몇 미터고 뭐. 이거를 15장 붙이면 길이가 얼마인가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세기. 간격은 몇 개야? 이런 거 세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못하는 경우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알려주는 거요.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쉽지 뭐. 이거는 그냥 직접 세면 되거든. 얼마 안 되니까 숫자. 그치? 틀릴 리가 없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거 교집합도 존재해요. 그쵸? 교집합의 개념이 뭐겠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그렇죠. 12배수. 그쵸? 공배수. 한 개 있죠. 딱 그쵸? 따라서 그 확률을 구하시면 뭐겠다는 거야? 얘 또는 얘니까 A 합집합 P 합사건 아니냐고요. 그렇죠? 확률은. 따라서 PA와 PB를 더하고 P 곱사건만큼 빼야죠. 그래서 A 확률 20개 중에 6개, B 확률 20개 중에 5개, 얘는 20개 중에 1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좀 확장 가능하도록 연습을 하셔야죠. 이런 것만 잔뜩 수업하고 싶은데 책이 워낙 내용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8번. 2개 남았어 이제. 이거 하고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고.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대요. 나는 이렇게 공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면서 뭔가 한 번 더 문제를 곱씹는다고 할까? 조금 더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다고 할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밑줄 긋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시각화시킴으로써 탁 눈에 들어오게 하는 나만의 고유 작업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도 다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사촌 누나 공부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하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왜 하는데 했더니 이걸 먼저 쓰고 하면은 뭔가 집중이 잘 된대요. 자기만의 약간 이제 노하우죠, 그게. 그냥 공부하면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상태처럼 정신 좀 멍 놓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좀 더 집중하게 하려고 이렇게 먼저 얘부터 표시한대요. 그럼 왠지 그렇잖아. 이것도 내가 여기다 이거 표시하고 문제 풀었어 봐, 니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건가 봐. 그랬을 거 아니야, 니들. 그치? 안 그래?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자기 자신을 조금 가다듬는 용도?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리고 하거든요.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요.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모두 같은 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흰색 공이다. 아니다. 검은색 공이다. 근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서로 배반 아니냐고요. 배반. 둘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잖아.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고가 가능해요? 2개 뽑았는데 누구는 이걸 보고 흰색이구나 하고 누구는 이걸 보고 검은색이구나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는 배반이기 때문에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그냥 덧셈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뺄셈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전체는 9개 중에 2개 뽑는 거잖아. 보다시피. 그치? 그 중에 흰색 공을 2개 뽑는다고? 그럼 흰색 4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4개 중에 2개 뽑기 하면 되는 거고,
이쪽은 9개 중에 2개 뽑기 중에 검은색만 2개? 5개 중에 2개. 더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제. 끝으로 이제 9번. 이제 9번은 뭐 적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흰 양말 4켤레, 빨간 양말 3켤레. 시즌이 좀 지났어요. 좀 일찍 풀었으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용 양말. 빨간 양말? 이렇게 7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임의로 3켤레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켤레가 빨간색. 바꿔 말하면 모두 흰색인 경우가 6건이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모두 흰색인 경우를 뺀다. 모두 흰색은 뭐야? 7켤레 중에 3켤레 고를 건데 흰색이 4켤레라며? 그럼 4켤레 중에 3켤레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죠? 이렇게 해서 6건 확률까지 해서 1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숙제로 연습 문제 58페이지까지 and 유형편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